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고2 과학 설명회 및 커리큘럼 소개를 맡게 된 초월 입시 전문학원 과학과 원장 장윤재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저는 일단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물리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물리교육과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 물리학과랑은 좀 다른 점이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전공 물리에 대한 전공만 이제 학습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이나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다 대학교 수준 전공까지 이제 이수를 하고 졸업을 했다는 점.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 있게, 그래서 제가 물리뿐만 아니라 화학이나 생명과학, 지구과학도 다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워낙 물리나 화학 선택자보다 지구과학, 생명과학 선택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사실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수업을 더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생명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되게 자신이 있고, 그리고 이전에는 저는 해운대 지역에서 학생들 과학을 가르쳤었고요. 일단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학부모님들이 일단 제일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과목이 많아졌다 보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또 이제 이런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화학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화학인지 물리인지 이런 것도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제일 처음에 선택하게 될 과목은 일반 선택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물화생지라고 그러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선택을 하는데, 보통 두 가지 또는 내지 세 가지 이렇게 선택을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물화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교육과정에 있던 원 과목들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도 이제 물리학원, 화학원 이런 식으로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바뀌는 점이 2학년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냥 진로 선택 과목들을 보시면 이렇게 8가지가 이제 존재를 할 건데, 사실 이 앞에 4가지를 2학년 2학기 때 하고 나머지는 3학년 1학기 때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같은 줄에 놓은 과목들이 이제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때 물리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2학년 2학기 때 뭔가 큰 문제가 없다면 역학과 에너지 수업을 듣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전자기와 양자 수업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이 아마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물리학 선택한 학생들이 그대로 역학과 에너지, 화학 선택한 학생들은 그대로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화학 반응의 세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는 뭐냐 라고 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2과목에서 조금 빠져나온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이제 물리학 2라고 해서 배우던 내용들을 앞부분은 좀 역학과 에너지 파트로 2학년 2학기 때 빠졌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주로 전자기를 다루거든요. 물리 2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3학년 1학기 진로선택 과목으로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학도 마찬가지고 앞부분에 물질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 이런 에너지 파트들이 2학년 2학기로 빠졌고, 3학년 1학기 때는 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뭐 화학 반응식이라든지 아니면 양적 관계 이런 화학원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들 있잖아요. 그쪽이 이제 3학년 1학기로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변동이 되면 과목마다 조금 난이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물리학 같은 경우는 이쪽이 2학년 2학기 때 하는 역학과 에너지가 어려워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하는 전자기 양자는 조금 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의 세계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을 거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색화 물질에서는
되게 쉬운 개념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물의 유전 파트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어려울 거고,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지구 시스템보다는 행성 우주과학이라고 해서 좀 우주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2학기, 3학년 1학기 차이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추가목이 조금 분리되고 거기서 좀 내용이 추가되고 빠지고 이렇게 변동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했고, 수능 관련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예비 고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존 수능과 완전히 다른 수능을 치게 될 건데, 또 이제 그 수능이 적용되는 첫 세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존 수능 같은 경우는 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 체계였어요. 그래서 물화생지 1 이렇게 4개, 물화생지 2 이렇게 4개 해서 총 8개 중에 이과 친구들은 이 중에 두 가지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 8과목이라고 하지만 2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잘 없죠. 원과목 4가지 중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물리랑 지구과학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물리 1, 지구과학 1 이렇게 선택을 해서 수능에 보는 식으로 기존 수능은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 예비고이 학생들부터는 수능에서 통합과학 1, 2 내용이 공통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필수로 수능에서 응시해야 되게끔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문이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는 고2, 고3 때 공부했던 과목들이 수능에 나왔다면 개정 이후에는 고1 때 공부했던 과목을 수능에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러다 보니까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과학을 병행을 하면서 내신 과학을 학습을 하면서 통합과학까지 같이 수능 대비로 병행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내신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일정 이상의 대학교를 목표로 한다던가 하면 수능 최저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통과학을 넣어서 좀, 보통 탐구가 최저를 맞추기 좋기 때문에 공통과학을 넣어서 조금 최저를 맞추겠다는 학생들은 이제 고3 때 모라생지를 하면서 통합과학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해서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학습 계획 그리고 수업 안내를 조금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내신 그리고 뭐 수능을 대비를 해야 되냐. 일단은 저는 뭐 정시 말고 내신을 대비한 학생들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개념학습이겠죠. 모든 과목이 다 그렇듯이 저도 이제 개념학습을 먼저 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 개념학습 단계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저는 수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해거든요. 단순 암기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이해를 동반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뭐 단순 암기를 통해서 고득점을 맞고 하는 건 사실 중학교 때까지의 얘기이고, 고등학생 때부터는 고1부터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은 고난이도 문제나 아니면 서술형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 특성상 외워야 될 부분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고 암기하자 라는 주의라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기본 유형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 일단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킬러라고 하는 고난이도 문항들을 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문제들을 제가 푸는 연습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 경우에 이제 유형별로 문제풀이 방식을 조금 제공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개념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내용을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 방법이랄 게 크게 없는데, 이제 제가 말하는 기본 유형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으면서 킬러 문제까지는 속하지 않는 그런 중킬러 정도 그런 수준의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개념만 안다고 해서는 풀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매뉴얼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을 조금 예시로 들어드리면 생명과학의 이제 뉴런 막전이 문제라고 하죠. 또는 근수축 문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개념을 다 한 상태에서 풀면 안 풀려요. 근데 이제 푸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짜서 첫 번째로 일단 뭐 근수축 문제를 풀 때는 여기 뭐 변화량을 이용을 할 거고 뭐 표를 그릴 거고 이런 식으로 1, 2, 3 이렇게 스텝을 정해줘서 매뉴얼을 줄 건데 그대로 연습을 하면은 그 이런 문제는 풀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아예 킬러가 아닌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풀이 방식을 같이 제공을 하면서 그리고 문제도 제가 많이 줄 거고요. 당연히 아무 문제나 주는 게 아니라 잘 골라서 내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또는 꼭 풀어야 될 개념 문제들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고난이도 서술형 대비를 들어가면은 사실 이제 고난이도 킬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서술형 그 두 가지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비를 할 때 일단 핵심 내용을 선별해서 대비를 할 거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도 항상 나오는 실험들이 있고 나오는 주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난이도 킬러 같은 경우는 보통 단원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이게 킬러로 나올 단원인지 안 나올 단원인지. 보통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가 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어 생명 같은 경우는 뭐 1, 2, 3단원은 딱히 킬러라고 하는 게 없고요. 3단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막전이 문제 그리고 근수축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준 킬러 소재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4단원이 이제 유전이죠. 유전에서 킬러 문제들이 막 나오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좀 킬러 유형에 대한 수업을 제가 따로 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킬러 문제들은 매뉴얼대로 풀어서 푸는 연습을 하면은 다 풀 수 있어요, 시간 내에. 근데 사실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매뉴얼대로 항상 풀리면 킬러라고 할 수 없겠죠.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태도 그리고 그때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을 보면 나는 이렇게 반응하겠다 이런 것들 좀 연습을 시키는 편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서술형은 특히 클리닉을 통해서 대비를 할 건데 클리닉 통해서 제가 첨삭을 진행을 할 건데 학생이 이제 서술형 답안지를 써오면 제가 그 서술형 답안지를 보고 이제 이 부분은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수정해야 된다. 이 단어로 바꾸고 이 키워드는 꼭 넣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서술형 이제 채점 기준에 따라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채점을 했었고 이런 것들 기준에 따라서 이제 첨삭을 해서 학생의 이제 시험에서의 답안지는 최종적으로 감점이 안 되게끔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거고 이 시간은 이제 클리닉이라고 해서 저희가 1대1로 좀 학생들을 봐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내신 대비 단계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건 이제 직전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일단은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게 될 건데 실제 시험 환경처럼 제가 구성을 해놓고 시간도 재고 해서 이제 학생들 제가 직접 제작한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시간 관리 연습이라던가 아니면 실수를 줄이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를 통해서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담당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재가 따로 나가요. 그래서 그 학교마다 나올 예상 문제들을 교재로 만들어서 되게 얇은 교재긴 한데 꽤나 이제 적중률이 높은 그런 교재들로 이제 문제들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주고 그 직전에 봤던 문제들이 시험에서 나오고 이러면은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직전에 고등부 같은 경우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실전 대비 문제, 시험 대비 문제 적중 내역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자 보시면 올해 첫 시험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신정고등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일단 담당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신정고등학교, 정관고등학교 이렇게 두 학교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뭐 근무하면서 시험 문제도 내봤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문제를 창작하시지는 않거든요, 100%.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자료까지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어디서 가져와서 변형을 해서 많이 내시는데, 일단 특히 신정, 정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담당을 하면서 사실 어디서 나올지는 제가 좀 알고 있어서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 또는 거의 사실 똑같은 문제들이죠. 이렇게 좀 책에 넣어 놓을 수 있었던 거고요. 보시면 이게 시험지입니다. 이게 제 교재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선지가 모두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기억 보기 같은 경우는 이 기호가 이렇게 바뀌었죠. 기억은 헬륨이다, 기억은 수소다 이렇게 바꿔놨는데 요거 두 개를 바꾼 거거든요. 여기 74%를 차지하는 게 수소고 여기 24%, 우주의 24%를 차지하는 게 수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냈던 문제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동일한 자료인 거는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거고, 그리고 보기도 마찬가지로 세 개 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 한 시험지에 있던 문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변형해서 내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중을 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넣지는 않았고요. 일부만 수록을 했고, 요거는 올해 또 1학기 기말고사로 이번에 준비를 했고요. 아까 신정고 보여드렸으니까 정관고등학교 접종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 시험지 같은 경우는 사실 첫 페이지가 다 맞았어요. 그래서 요게 정관고등학교 1번 문제였고, 요게 제 책에, 제 교재에 있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요게 정관고등학교 시험 문제, 요게 제 교재에 있던 문제. 3번도 마찬가지, 요게 3번이었고요. 요게 제 교재에 있던 문제고, 그림이 비슷한 그림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자료라는 거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요게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네 문제가 다, 보여드린 네 문제가 다 물리 파트인데 1학기는 사실 물리 파트가 킬러거든요. 킬러 제일 어려운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4번은 가장 어려운, 배점도 높은 그런 문제였는데 제 교재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어놔서 학생들이 좀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전날에 막 수업을 했거든요. 난이도도 어렵고 물체가 붙어서 이동한다는 게, 부딪힌다면 붙어서 이동한다는 게 되게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내용 몇 개만 제가 넣어놨는데, 보시면은 같은 화학 반응식 광합성식의 각 똑같이 산소 자리에 비워놓고 맞추게 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요건 발전에 관한 문제인데, 그리고 이 가발전은 완전 똑같은 발전이고, 그리고 시험지에 그리고 제 문제에 나는 같은 발전은 아니지만 전자기 유도라는 같은 원리를 사용하는 문제여서 거기에서 물어보는 게 똑같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적중 내용을 이렇게 일부만 조금 보여드렸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교재를 제작을 해서 사실 교재 안에 문제가 많지는 않거든요. 100문제도 안 되게끔 들어있는데 보통 이제 한 뭐 10문제 정도는 똑같거나 비슷한 문제들이 이렇게 적중을 하는 상황이어서 학생들한테 조금 직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2학년 예비고의 대상으로 지금 진행되는 수업 시간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예비고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들만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시간표는 아직 조정 중이어서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은 4개입니다. 물리학 3년반, 화학 3년반, 생명과학 3년반, 지구과학 3년반. 그래서 다 겨울방학에 이제 개강을 할 반들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에서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고1 통합과학 듣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전반에서 최다 수강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폐강되는 반이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다 개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는 일단
방학 때는 완자를 베이스로 해서 개념서 완자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조금 더 줄 거고 그리고 내신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방학 때 최대한 한 바퀴를 하는 게 목표고요. 물론 이제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끝까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필러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들은 다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내신 들어가게 되면 여기다 완자에 추가로 이제 다른 교재랑 그리고 제 시험 대비 교재도 있을 거고 자료랑 해서 충분히 할 거니까 방학 동안은 책 한 권을 쓰는 거고 당연히 내신 들어가면은 최소 3권 이상을 교재를 쓰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문제 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는 특히 킬러 파트라고 하는 각각 과목마다 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대비를 할 예정이고 이렇게 일단 시간표는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토 일요일 오후 시간으로 조정이 될 거니까 일단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까지 보여드렸고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